자, 이번에는 패치를 한번 해볼게요. 패치. 자, 패치.html. 네. 자, 패치는 여러분, 자, 패치는 다른 원천 소스가 있는 곳에, 원천 데이터가 있는 곳에 네트워크 통신으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때 요청을 보낼 때는 당연히 HTTP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웹 서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패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패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보통 AJAX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AJAX라는 게 어싱크로나이즈, 싱크로노스,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의 준말이에요. 앞에 A, J, A, X 따서 AJAX인데, 어싱크로노스라는 건 이제 비동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비동기 통신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동기가 뭐냐? 비동기라는 거는, 자,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동기, 기다리지 않는 게 비동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한다. 자, 청소, 자, 당시요. 세탁기, 그죠? 그 다음에 설거지, 그 다음에 청소 순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 세탁기 돌리고 다 될 때까지 앞에서 기다림, 설거지 안함, 청소 안함. 자, 근데 B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집안일을 잘해가지고, 자, 세탁기 돌려놓고,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돌려놓고, 청소기를 돌리는 와중에, 그죠? 식기 세척기가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울리면 그래서 뭐 설거지 된 것을 뭐 정리. 자,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동기는 세탁기를 돌려놓고 세탁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세탁기가 다 돌면 이제 또 설거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기 세척기 돌려놓고 식기 세척기가 다 돌 때까지 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B 같이 세탁기가 다 돌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실에 비유하지 않고 저희 개발의 어떤 예제로 비유를 들어드리자면은 서버에 데이터 요청해요. 자, 서버에서 DB를 조회합니다. 자, 근데 DB 조회에 10분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는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 조회 DB 서버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페이지가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식이죠. 비동기는 서버에 데이터 요청,
그럼 서버에서 DB 조회 10분 걸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는 뭐 다른 영역을 뭐 렌더링함. 자, 그리고 10분 후에 DB 조회가 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렌더링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분 걸리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이 위의 방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은 이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10분 동안 안 기다리고 뭔가 반응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분 기다리다가 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10분 걸리는 거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들, 가능한 것들을 먼저 계속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비동기예요. 그래서 현대 웹 개발에서 필수입니다. 비동기는.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비동기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 패치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패치. 자, 패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목적지를 적어요. 목적지. 목적지에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줍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패치 사용법은 자바스크립트 패치라고 하시면은 그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사용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대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목적지는 당연히 웹 서버가 될 거고요. 자, 뭐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웹 서버가 없으니까 우리 걸로 만듭시다. 자, 여기 자바에 드디어 이제 작업을 하게 됐네요. 자바에다가 자, 테스트 컨트롤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붙여주시고 겟 매핑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리턴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겟 매핑만 해놓고 리턴 하시면은 요거는 요거 템플릿 이름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타임리프 템플릿 안 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자가 그대로 브라우저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요거를 요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8080에다가 테스트라고 하시면은 자, 뭔가 빼먹었나요 제가?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컨트롤러를 제가 여기 패키지 밖에다 만들었네요. 요거 어플리케이션 파일이랑 같이 있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재시작. 네, 그래서 잘 나오죠, 테스트. 요거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요 HTML에서 목적지 여기를 제 서버 로컬 호스트 8080 테스트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통신을 쏴요. 이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가 통신을 쏴서 여기로 통신을 쏩니다. 그럼 얘는 이 테스트라는 문자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브라우저로 전달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문자가 여기서 이 함수로 넘어와서 이 함수가 반환을 통해서 문자를 돌려줍니다. 자, 반환은 어떻게 되냐면은 then,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리스폰스라고 해서 반환이 와요. 요거는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패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통신을 쏜다. 자, 그럼 통신이라는 게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면 빨리 통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 속도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통신 결과가 되게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여러분 실행했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then이라는 표현법을 쓰는데, 이 then은 뭐냐면 여기에서 통신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거는 익명함수죠, 여러분. 익명함수를 하나 걸어 놓으면 이 익명함수 있죠, 이 함수가 패치 통신이 완료가 됐을 때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패치를 하고 완료가 되면은 실행해라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패치.html로 가야죠. 자, 여기죠,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리스폰스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보기가 여기선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뭐 OK가 뭐 true, 뭐 제대로 통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스테이터스 200이면은 이게 이제 200이라는 상태 값인데 200은 정상적으로 통신했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튼 통신이 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콘솔 창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점 JSON이라고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펜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펜딩, 프로미스 펜딩. 자, 이게 뭐냐면 이 리스폰스 결과에서 JSON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펜딩, 대기 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리스폰스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then을 또 한 번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일단 리스폰스가 완료가 됐을 때 제이손을 리턴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리턴 값은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우리가 정해놓은 함수에 그 매개 변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가 그래요. 패치 함수를 실행하면은 여기로 통신을 쏘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을 요 리스폰스 라는 곳에 얘가 넣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리턴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리스폰스 제이손은 이제 응답을 받는 서버 쪽에서 넘겨받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리턴을 통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리스폰스라는 게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데이터가 막 한 번에 넘어오진 않아요. 데이터는 좀 크면은 이렇게 끊어져서 넘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넘어오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다 넘어오고 나서 그 다음 또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test is not valid JS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스트라는 문자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여기서 이 테스트 문자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제이손으로 꺼내려고 해서 그러네요. 요럴 때는 텍스트로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넘어와요. 자, 테스트 말고, 자, 제가 123, 123, 테스트 123, 123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자, 재시작을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제 요청하면은 123, 123 받아오죠. 네,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표현 자체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패치에 이렇게 목적지 적으시고 그 목적지에 요청을 하면은 여기 서버에 전달이 될 거예요. 서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문자열로 보내줍니다. 그럼 리스폰스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리턴을 통해 다음 함수에 넘겨주고요. 다음 함수에서는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텍스트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서버에서 넘겨주는 거를 이렇게 제이손 형식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자, 이게 제이손이죠 여러분. 중괄호로 열리고 닫힌 다음에 키 밸류. 자, 키는 데이터라고 할 거고요. 밸류는 테스트 12313. 자, 근데 이제 요 다운표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다운표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역슬래시로 이스케이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이손 형식이 된 거죠. 이러면 패치에서도 제이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제식 한번 해주고, 네, 자, 요거 제이손 형식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데이터, 키가 데이터고 밸류는 테스트 123, 123.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리절트라고 해보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응답으로 받은 제이손 데이터를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쇽 넣어준 거예요.
요 댄이 요 댄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리절트의 결과는 요거잖아요. 요 제이손. 그럼 키가 데이터라는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키로 접근을 하면은 value test 1, 2, 3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body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쓰고 싶으면은 다운표가 아니라 백틱을 써라.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신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